거침없이 흘러가는 물살 곁에서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습니다. 익숙하다고 고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까요. 자연에서 주는 것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엔 강의 한가운데로 가보기로 합니다. 밧줄 하나의 의지에 강의 이쪽과 저쪽을 오고 갑니다. 과거에는 이 폭포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획량도 줄고 워낙 위험해 이들처럼 맨몸으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강 한가운데는 물살이 더욱 거셉니다. 몸을 지탱하고 있기도 힘듭니다. 그래도 고기들이 제법 줄에 주렁주렁 꿰졌습니다. 거센 물살을 가르며 강에 대형 나무 그물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제 곧 우기가 시작됩니다. 강물이 불어나면 상당한 양의 고기들이 이 촘촘한 나무 그물에 걸려듭니다. 우리네 원시어, 죽방염이나 어살과 비슷한 원리죠. แม่คลองนี่สำคัญคือแม่เดี๋ยวเป็นแม่น้ำคลองการทำมาหากินกับสะดวกปลูกป่าแล้วน้ำที่เกิดมาจากแม่น้ำคลองเอาถ้าบ่มีน้ำคลองบ้านส้นเฮาก็สิยากลำบาก 메콩강이 내주는 만큼만 걷어들이는 사람들. 그들의 그물은 소박합니다. 설치해 놓은 통발에도 몇 마리의 고기가 걸려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계산법과 이곳 사람들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오늘 먹을 만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들의 수확은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 메콩강변을 흔들어 깨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구니에 잔뜩 밥을 싣고 나와 강물에 씻는 아이들. 오빠 카우사이와 여동생 캄팽 라타리건입니다. 이곳 강변 마을은 예로부터 술을 빚어왔습니다. 메콩 강물로 담근 라오스의 전통주 라오 카오를 만드는 마을입니다. 두 남매도 술을 빚는 부모님을 도와 매일 아침 집과 강을 오고 갑니다. 강물에 술밥을 씻고 길어오느라 남매는 하루에도 10번은 이 길을 오고 갑니다. 남매의 집은 이 마을에서 대를 이어 술을 담고 온 집입니다. 30년째 메콩 강물로 술을 담그고 있는 통사으락 타니건 아주머니. 라오 카오주 맛의 비결은 메콩 강물과 이곳에서 직접 만들어 쓰는 천연 누룩이라고 합니다. อยู่นี่เห็ดอยู่นี่เขาจะเห็ดธรรมชาติเอาเบอร์สังโมงนี้ที่ว่าเก็บเมื่อกี้เนี่ยมาตำกับส้มกับข้าวเห็ดอยู่บ้านอื่นเขาจะเห็ดเพราะว่าแปลงจีนท่านมันจะได้หลายแต่ว่ามันคุณภาพของมันคิวแต่ว่าบนนี้แม่บ่ซาเห็ดธรรมชาติมึงแล้วเขาจะแซ่บดีบอก 술을 담그는 방식은 우리네 소주를 담그는 것과 유사합니다. 찹쌀밥에 천연 누룩을 넣고 일주일간 발효시킨 다음 그것을 다시 불을 지펴 끓입니다. 끓이는 통 위에는 찬물을 채워줍니다.
발효된 것을 아래에서는 끓여주고 위에서는 차가운 물로 냉각시켜주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증발하는 기체가 다시 액체가 돼 나오는데 이것이 라오스의 전통술 라오 카오주입니다. 2시간 정도 지나면 가는 관을 타고 증류된 술이 나옵니다. 지금이야 손쉽게 기계를 사용하지만 그 옛날엔 일일이 직접 맛을 보면서 도수를 맞췄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숙성된 메콩강 물이 모여 강변 사람들의 삶의 줄기를 이루어 왔습니다. 메콩강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중국 윈난성의 얼하이 호수. 둘레가 116km. 이곳 사람들에게 이 대형 호수는 호수이기보다 바다입니다. 대대로 이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에 기대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붕어와 잉어, 장어를 비롯해 60여 종의 물고기가 이 호수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맘때 호수에서는 고기 잡는 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기들의 산란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물이 아닌 긴 통발로 새우만 잡습니다. 어부들은 통발로 새우잡이를 하면서 그 먹이가 풀리기를 기다립니다. 민물새우는 깊은 물이 아닌 수초가 많은 호수의 가장자리에 서식합니다. 그래서 호숫가를 돌며 아침에 통발을 설치해놓고 오후에 나가 통발을 걷습니다. 호숫가에서 평생을 살아온 노부부. 스티로폼 배를 저어 호숫가를 돌며 10개의 통발을 걷어오는 것이 이 부부의 하루 일과입니다. 호숫가에 형성된 크고 작은 마을 가운데 7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이 마을은 바이족의 마을입니다. 바이족은 중국 내 소수 부족 가운데 15번째로 큰 부족입니다. 특히 바이족은 여성들이 알뜰하고 부지런합니다. 호수에 나가 고기 잡는 일 외에도 집안일은 물론 농사일까지 모두 여성의 몫입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다 보니 큰 논밭이 이 마을엔 거의 없습니다. 집집마다 집 뒷견에 작은 텃밭을 일구고 필요한 채소들은 자급자족하고 있습니다. 잠시도 쉴 틈이 없는 바이족 여성들. 텃밭을 가꾸고 저녁 준비를 합니다. 묵묵히 모든 것을 내주는 강이 그러하듯 부지런한 바이족 여성들의 손끝에서 호수와 함께하는 삶이 또 하루 저물어 갑니다. 메콩강에 줄기를 대고 있는 캄보디아의 톤레삽 호수입니다. 메콩강 하류 수량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이 드나드는 거대 담수호입니다. 사람들은 물이 불어나면 언덕으로 피했다가 건기가 되면 다시 호수로 내려옵니다. 톤레삽의 수위에 따라
물 위를 떠다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연꽃밭이 분홍빛 고운 색을 드러냅니다. 연꽃밭을 누비며 연밥 따는 손길도 분주합니다. 연꽃은 농부들에게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꽃은 꽃대로 좋은 상품이고 꽃이 지고 난 후에 올라오는 연밥도 좋은 수입원입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하루의 시작을 뒤로 하고 또 다른 삶의 현장이 메콩강에 펼쳐집니다. 톤레삽에서 건져 올린 생선들이 거래되는 수산시장입니다. 냉동시설이 없다 보니 새벽에 걷어올린 생선들을 바로바로 사고 팝니다. 상인들은 배가 들어올 때마다 생선들을 사모으고 크기와 종류를 분류해 다시 시장에 내다 팝니다. 생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포구의 또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이들이 기다리던 젓갈용 생선 껌플리엔을 가득 실은 배가 들어옵니다. 배가 닿자마자 퍼나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내장을 손질하고 1차 가공된 상태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날씨가 더운 탓에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생선이 상하기 쉽습니다. 어획량이 많이 줄어 거래되는 양도 예전 같진 않습니다. 이곳에서 사들인 생선은 모두 젓갈 만드는 공장으로 실려갑니다. 젓갈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 젓갈 마을로 불리는 곳입니다. 지금은 10여 가구만이 남아 젓갈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음식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양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생선 젓갈입니다. 젓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생선물은 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간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올라오는 거품을 걷어내면서 삭힌 생선물을 2시간 정도 달여줍니다. 물이 달여지면 그것을 체에 거르고 한 번 더 끓여줍니다. 엉밍리 할머니는 40년 넘게 간장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도 할머니의 간장은 맛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다 끓인 간장은 얼마나 잘 숙성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숙성도에 따라 맛과 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사람이 그러하듯 오래될수록 간장의 맛 또한 깊어집니다. 토모유키 사토시는 오늘도 톤레삽 호수 여기저길 누비고 다닙니다. 그는
일본에서 온 어류학자입니다. 12년 전 메콩강을 연구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온 그는 톤레삽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톤레삽이 생태학적으로도 연구 가치가 높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토모유키 사토시는 톤레삽의 변화를 여러모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今このトンレサプ湖で起こっている環境問題の一つとして魚が減っているんですけども、その減っている理由というのがカンボジアの経済が発展してきたので生活水準が年々上がっています。ここで暮らす人々が例えば頭を洗ったり、あとプラスチックやプラスチックを使うことが増えています。そこでみんな使ったものをそのまま自分たちの生活しているトンレサプ湖に捨ててしまうので、それで魚が年々減ってきているという問題が起こっています。 캄보디아 내 메콩강과 호수에 서식하는 어종은 400여 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토모유키 사토시가 어류학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새로운 어종도 3종이나 됩니다. 하지만 개발로 인해 국민 소득이 점점 늘면서 급속도로 어종과 어획량이 줄고 있어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하류로 오면 강은 상류로부터의 긴 여정을 풀어놓습니다. 강폭도 2km에 달할 정도로 넓어집니다. 베트남에서는 메콩강이 9갈래의 지류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메콩강을 구룡강이라고 부릅니다. 강은 바다로 가기 전 마지막 삶의 터전을 사람들에게 내줍니다. 베트남은 거미줄처럼 갈라져 흐르는 강을 따라 수상시장이 잘 발달돼 있습니다. 가장 늦게 형성됐지만 베트남에서 가장 큰 수상시장으로 자리 잡은 까이랑 시장입니다. 이곳에선 파인애플을 비롯해 다양한 열대 과일과 농산물이 거래됩니다. 농장에서 과일을 직접 내다 팔기도 하지만 강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과일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중간 상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상시장에 떠있는 배에서는 물건만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Khó khăn thứ nhất là mình đi đứng không được có thoải mái, đi phải không gì. Khó khăn thứ hai là chỗ ăn chỗ ở chỗ ngủ của mình nó hẹp. 배 위에서의 생활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가족들이 함께 지냅니다. 아이들이 심심할까봐 할아버지가 간식거리와 장난감을 사오셨습니다. 응웬 티타오 씨는 남편과 함께 멀리 기엔장성에서 직접 재배한 파인애플을 싣고 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자들이 보고 싶어 잠시 들른 그녀의 친정아버지도 이 수상시장에서 파인애플 장사를 하고 있죠. 고정된 배들은 물건을 파는 배들이고 정박된 사이를 오고 가는 배는 모두 농산물을 사거나 정박한 배에 생필품을 파는 배들입니다. 하루의 장사가 끝나고 저녁 무렵이 되자 흩어졌던 배들이 서너 척씩 무리를 짓습니다.
상인들은 늘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합니다. 대부분 수십 년 동안 이 수상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사람들이다 보니 서로가 다 잘 아는 얼굴들입니다. 이렇게 모여 물 위에서의 생활에 대해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서로의 고단함을 위로하며 그들의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 갑니다. 동이 채 뜨기도 전에 부지런한 부부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아직 한밤중입니다. 새벽 4시 반이 되면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고 동이 트면 본격적으로 배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올해로 12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 부부에겐 단골 손님이 많습니다. 일부러 찾아와주는 손님들에겐 저렴한 가격으로 기분 좋게 흥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모터 소리와 엄마 아빠의 흥정하는 소리에 아이들도 어느새 일어났습니다. 아침 시간이 되니 국수배가 다가옵니다. 매일 아침 수상시장을 누비며 상인들의 아침거리를 파는 찐티찌앱 할머니입니다. 뜨끈한 육수와 함께 넣는 재료에 따라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할머니의 쌀국수는 특히 맛이 좋아 상인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할머니는 이 국수를 팔아 팔남매를 모두 키워냈다고 합니다. 이제는 힘에 부치기도 하지만 시장에 와야 힘을 얻는다는 할머니. 할머니의 쪽배가 오늘도 수상시장을 누빕니다. 응웬 티타우시 배에선 오랜 단골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Bây giờ bỏ vài trái xanh ra đi là thấy cái hạt chín đỏ cho lên trái Tùng ơi.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수상시장에서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 그들의 치열한 하루는 그렇게 시작됩니다.